안녕하세요. 우쿨렐레 강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겼냐고요? 음악은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우쿨렐레를 배워볼까요? 먼저 제1강에서는 우쿨렐레의 기본 지식과 우쿨렐레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생김새부터 알아볼까요? 우쿨렐레는 기타의 절반밖에 안 되는 사이즈의 악기입니다. 우쿨렐레는 포르투갈 악기인데 포르투갈에서 하와이에 선물로 준 거래요. 작고 소리가 너무 예뻐서 하와이에서 온 국민에게 장려해서 지금은 하와이의 악기로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쿨렐레란 하와이어로 벼룩이라는 뜻의 우쿠와 톡톡 튄다라는 뜻의 렐레가 결합된 명칭으로 튀어오르는 벼룩을 의미합니다. 포르투갈의 마체테로부터 비롯된 우쿨렐레는 하와이 왕가의 전폭적인 후원에 힘입어 전통악기로 자리잡게 되었답니다. 그림처럼 지금의 우쿨렐레와 흡사하죠? 이 그림이 마체테라는 악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하와이의 훌라 댄서들이에요. 자, 이번에는 우쿨렐레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쿨렐레는 크게 머리, 목, 몸통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에는 줄감개가 있고 머리와 목의 경계 부분에 너트가 있습니다. 목에는 지판, 플랫 마커가 있고 몸통에는 사운드홀, 브릿지, 새들이 있습니다. 머리 부분은 줄감개와 너트로 구분이 되고 줄감개는 프릭션 패그와 기어 튜너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프릭션 패그는 바이올린의 줄감개와 유사하고 기어 튜너는 기타의 줄감개와 유사합니다. 대부분의 우쿨렐레 줄감개는 기어 튜너 방식입니다. 헤드와 지판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두드러진 부분인데요. 이곳이 바로 너트입니다. 네 줄의 현을 동일한 간격으로 놓을 수 있도록 조그만 홈이 패여 있고 너트는 또한 현이 지판보다 높은 위치에 떠 있게 만들어 현을 눌러서 우쿨렐레를 연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동물 뼈나 합성 소재로 만드는데 지금은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편이죠. 자, 목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판의 뒷부분인데 우쿨렐레 연주자가 편안하게 잡을 수 있도록 둥근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현의 장력을 견딜 수 있도록 단단한 소재를 쓰는데 주로 코아나무나 마호가니로 만듭니다. 하와이의 코아나무는 결이 곱고 화려하며 밀도가 높아서 견고하죠. 코아나무로 만든 우쿨렐레는 음색이 맑고 힘이 있고 뚜렷합니다. 목 부분에 있는 명칭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지판. 목의 앞면, 현의 아래 부분인데 목과는 다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장미목 또는 흑단 같은 색이 어둡고 견고한 목재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랫은 지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있는 작은 금속 막대를 말하는데요. 연주할 때 플랫을 누르면 현이 울리는 부분의 길이가 조절이 되면서 높이가 바뀝니다. 또한 플랫은 연주자가 정확하게 현을 누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쿨렐레에서 플랫은 반음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한 칸이 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두 칸을 가면 온음이 되겠죠?
자, 세 번째, 프렛 마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판 위에 보면 하얀색 작은 점들이 있어요. 가끔 다른 모양이거나 다른 색깔인 경우도 있지만 이 점의 의미는 한 음에서 다른 음으로 옮겨갈 때 프렛의 위치를 판단하기 쉽도록 해주는 표시인데, 특히 멀리 떨어진 음으로 이동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보통 3, 5, 7, 10, 12번째 프렛에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일반 통기타, 일렉 기타도 같은 원리입니다. 몸통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현을 공명시켜 소리를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며 우쿨렐레 음색의 많은 부분이 몸통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우쿨렐레의 몸통은 앞면, 옆면, 뒷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앞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앞면의 넓이와 나무 재질이 악기 음색을 좌우합니다. 몸통은 주로 목재로 만드는데 하와이의 코아나무, 마호가니, 아까 나무 보여줬었죠? 참중나무, 가문비나무, 단풍나무, 장미목 등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에 말한 장미목은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악기에도 사용이 되지만 흔하게 쓰는 나무 수저 이런 데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장미목입니다. 몸통의 형태는 우쿨렐레의 몸통은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며 몸통의 모양에 따라 파인애플형, 벨형, 커러웨이형, 스탠더드형, 바이타형이 있고 몸통의 모양이 달라지면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음색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파인애플형의 우쿨렐레는 표준적인 우쿨렐레와는 약간 다른 부드럽고 풍부한 음색을 갖고 있고 중간 음역이 강하고 소리가 큰 반면 높은 음역은 약한 편입니다. 벨형은 베이스 음색을 보다 크고 좋게 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모양이 독특하고 연주하기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커러웨이형은 지판 가까운 쪽에 몸통이 비스듬하게 잘라져 있어 연주자가 보다 편하게 지판을 누를 수 있고 음색은 표준적인 우쿨렐레 음색과 유사합니다. 스탠더드형은 고전적인 우쿨렐레 모양이며 표준적인 우쿨렐레 소리를 내죠. 바이타형은 서양 과일 배 모양으로 생겼고 작은 만돌린을 닮았죠. 몸통이 넓어서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운드홀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쿨렐레 몸통 속에서 울린 소리가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둥근 구멍을 말하는데 지판이 몸통 쪽으로 뻗어오다가 끝나는 지점, 줄 아래에 있습니다. 사운드홀 위에서 현을 퉁기면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사운드홀을 벗어나서 현을 퉁기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제작하는 사람에 따라 홀의 모양이 가지각색입니다. 때로는 주문 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브릿지. 네 줄의 현이 악기의 지판에서 알맞은 높이에 떠 있도록 고정해주고 현의 진동을 사운드홀에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브릿지의 종류에는 타이바 브릿지, 슬로티드 브릿지, 핀 브릿지가 있습니다. 타이바 브릿지는 우쿨렐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의 브릿지이며 이 경우 브릿지에는 현을 고리지어 묶을 수 있는 막대가 있고 막대 내부에 현이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현을 브릿지 내부로 통과시킨 후 특별한 방식으로 매듭을 짓죠. 클래식 기타에서도 현을 장착할 때 주로 이 방식의 브릿지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슬로티드 브릿지. 우쿨렐레에서 흔하게 사용되는데 이것은 브릿지에 흠이 있어서 끝을 매듭 지은 현을 그 사이에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현을 교체하기 쉬우며 스탠더드 브릿지라고도 하죠. 핀 브릿지는 어쿠스틱 기타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의 브릿지인데 소수이긴 하지만 우쿨렐레 제작자들도 핀 브릿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릿지 핀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현을 고정시킵니다. 새들, 현악기의 브릿지 위에 솟아있는 현의 장력을 받는 부분입니다. 너트와 마찬가지로 현의 높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V자형의 작은 눈금이 있어
네 줄의 현을 같은 간격으로 놓을 수 있게 해줍니다. 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소재와 굵기는 우쿨렐레에는 네 줄의 현이 있고요. 원래 우쿨렐레의 현은 거트로 만들어졌어요. 거트가 뭐냐면 동물의 창자예요. 거트줄은 부드럽고 섬세한 음색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이유 때문에 잘 끊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소프라노 우쿨렐레와 콘서트 우쿨렐레의 현은 주로 나일론으로 만들고 테너 우쿨렐레와 바리톤 우쿨렐레의 현은 나일론과 금속을 혼합하여 만듭니다. 금속이 입혀진 현은 낮은 음역에서 더욱 풍부한 소리를 내죠. 현의 굵기는 음고가 높을수록 가늘고 음고가 낮을수록 굵습니다. 하이 G 소프라노 우쿨렐레 현은 1번 현 A음이죠. 가장 가늘고 3번 현 C음이 가장 굵습니다. 로우 G 테너 우쿨렐레 현은요. 1번 현 라음이 가장 가늘고 4번 현 G음이 가장 굵습니다. 자, 이제 현 교체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현을 교체하는 시기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연주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소에 연주를 격렬하게 오랫동안 연주한 사람은 2, 3주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하고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4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교체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끊어지지 않으면 교체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1강 우쿨렐레의 기본 지식과 정보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제 우쿨렐레에 대해 어떤 악기인지 좀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개이름과 기본 코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기대돼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수고했어요.